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는 한인 연장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영화 시작 1시간 전부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마음의 각오도 대단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숨죽이며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2시간가량 영화를 보고 나온 이들은 하나같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예, 오늘 영화 아주 감동적이고요. 우리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를 바로잡고 앞으로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아주 오늘 영화 뜻깊게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그거 일일이 하나 둘 적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지금 슬펐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막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비밀을 밝히는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지난 9일 총 3회에 걸쳐 나이스 소재 골프밀 AMC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됐습니다. 1세대로서 보니까 아주 눈물겨운 장면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다시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정말 역사를 바로잡아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한 큰 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이 그런 그 동맹을 맺고 이런 거를 그러지 않으시면 이북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점령됐을 수 있죠. 홍보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회와 2회 티켓이 매진됐고 3회 티켓을 합해 총 1000여 명이 객석을 메웠으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종영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으며 한국일보와 윈티비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제공돼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과 현지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반갑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살아온 연장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4.19 그 시절을 겪고 온 이들은 이해가 남다릅니다. 전부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나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잘 몰랐던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너무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역사 기록물과 인터뷰 위주로 만들어진 다큐 영화 건국전쟁은 한국에서 이미 100만 관객 동원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정치적 역정을 담은 다큐 영화로 3년 반 취재 기록, 필름, 자료 등을 발굴해내고 이승만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중요함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상영을 위해 상영권을 제공한 한미동맹 USA 재단 김영혜 회장은 모국 대한민국 건국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젊은이들이 많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국인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영화 상영회를 주관한 윈미디어 그룹 김환기 회장은 한인 동포들의 반응에 기쁘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바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건국전쟁은 3회 상영, 약 1000여 명이 관람 기록을 남겼으며 시카고 윈TV에서 제공하는 경품 추첨은 일주일 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법안 추진에 나섭니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구매와 판매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해 매물 부족 여파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숨겨진 렌트 수수료 근절 등 심각한 주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주거 환경 개선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간 $5,000씩 2년 동안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5,000씩 2년 동안 세금 공제를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년 동안 1.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판매자도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매물을 거주 지역의 판매 중간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1년간 최대 $10,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매매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매물이 부족해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치솟는 렌트비로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들도 실시됩니다. 저렴한 렌트비에 다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소유주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신규 아파트 건설에 $200억 예산도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120만 유닛의 임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와 렌트 계약 시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관행에도 칼을 댑니다. 주택 구매나 재융자 시 클로징 비용 부과와 관련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경쟁 제한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방거래위원회도 지난해 가을부터 각종 숨겨진 수수료 부과 관행 척결 조치의 일환으로 렌트 계약 시 부과되는 수수료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일부 주택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애 첫 주택 매매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과하게 되면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지아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살해당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에서 불체 신분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7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당국이 미 전국에서 절도 혐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도 3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얹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으로 송부됐으며 현재 미국 내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최종 법제화되면 미국 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은 좀도둑과 같은 경범죄에도 체포가 의무화되며 해당 주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 보석 석방이 불허됩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올해 회기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 도시 철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연방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셰리프 징계,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 중단 등의 초강경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이민자들에 대한 징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민자 혐오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파티 장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10일 아칸소주 존스버러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이 지역의 한 건물 내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 용의자인 남성을 포함해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부상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리틀락 북동쪽 지역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개인이 연 파티 도중 발생했으며 경찰은 현장 목격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 사상자들 가운데 사망한 여성 1명과 남성 1명, 다친 여성 1명 등 3명은 용의자와 아는 사이였으며 나머지 3명은 용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73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단체는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경우를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상을 휩쓸었습니다. 한국계 셸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스는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는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아 올해 시상식의 최다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이 오펜하이머에 돌아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로 전 세계적인 흥행 성적과 평단의 호평을 등에 업고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쓸 것으로 일찌감치 점쳐졌습니다. 후보로 오른 부문도 1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놀런 감독은 이날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품에 안았습니다. 나무주연상도 오펜하이머의 킬리안 머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펜하이머의 천재성과 인간적 고뇌를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수상자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합이 치열했던 여우주연상은 요리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랭켄슈타인으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 에마 스톤이 품에 안았습니다. 여우조연상은 바튼 아카데미에서 미국 명문고 주방장을 연기한 더바인 조이 랜돌프, 나무조연상은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의 적수 스트로스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수상했습니다. 한국계 감독의 작품으로 주목받은 미국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는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트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중국의 쇼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틱톡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금세 추진 동력을 잃으며 흐지부지 됐던 과거 시도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로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9일 미국 언론들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은 지난 7일 에너지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틱톡 퇴출 법안을 곧 본회의를 올려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법률 발효 후 165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애플,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미국 내에서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억간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게 새 법안의 목표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중국 기업 산하에 있는 한 미국인 이용자 1억 7천만 명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왔습니다. 대선 국면과 함께 점차 동력을 잃었던 틱톡 퇴출 움직임이 되살아난 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직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전 후 틱톡의 전쟁 관련 영상이 급속히 퍼졌다며 일부 의원은 틱톡이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컨텐츠를 선호한다고 여겼고 미국에서 이 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퇴출법은 이후 초당적 공감을 얻고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체크업계에선 예비 틱톡 구매자의 이름도 벌써 거론됩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재임 시절 틱톡 몰아내기에 전력을 다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2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 지난 선거에서 사기친 페이스북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으로 주목받던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의 승인이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DA는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개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나네맙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공간에 있는 표면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이 잘못 접혀 응집되거나 엉키면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독성 단백질로 변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나네맙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뇌부종과 출혈도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고 임상시험 참여 환자 중 3.7%에서 뇌부종과 미세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소셜미디어 X가 조만간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할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X의 긴 동영상을 스마트 TV에서 직접 볼 수 있나라는 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곧 온다라고 짧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미 경제 매체인 포춘은 X가 아마존과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들을 위한 TV 앱을 내주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X가 출시를 준비 중인 앱은 구글 유튜브가 제공하는 TV 앱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머스크가 유튜브와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이용자들이 더 큰 화면으로 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X를 메시지에서 P2P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디오와 오디오 초기 버전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X를 동영상 우선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터커 칼슨 전 팍스 해설자, 돈 레몬 전 CNN 앵커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는 이전봉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일보 이전봉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주말에 지난 토요일 9일 날 네. 건국전쟁 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네. 저희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취재를 다 하고 또 반응도 따봤습니다. 네, 네.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건국전쟁은 이 영화는 김덕영 감독의 작품인데 네. 한미동맹 USA 재단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 윈 미디어 그룹에서 이제 주최를 했죠. 그래서 하루 동안이지만 3회 상영을 했는데 한 1000여 명 이상 한인 동포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저희 윈 미디어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고 네. 가끔 눈에는 외국인하고 젊은이들도 네.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건국전쟁의 암만해도 요점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네. 발자취를 재조명해 보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1875년 태어나셔서 1960년 4월에 하야할 때까지 이제 대통령직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하다가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965년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죠. 어렸을 때는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민중계몽운동도 했고 또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 그래서 한성 네. 감옥에서 5년 이상 투옥 생활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특별 사면이 돼서 네. 또 고종의 밀사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만나서 우리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지만 네. 이미 그 당시는 한미가 아니라 한일 간의 미략 합방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미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트랜스퍼 스튜던트로 갔다가 네.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죠. 네. 특히 박사 학위는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식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반응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셨어요. 한인 동포들께서. 네, 그날 토요일 날 하루 동안 1000명의 관객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이제 네. 350여 명 이상씩 네. 이제 오셨는데. 객석을 거의 다 꽉 메꿨죠. 네, 아주 뜨거웠겠어요. 네. 네. 그 열기는 대단했고 상영되는 동안 아주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장면에 숨 죽이면서 네.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영화를 보기 전에 7시간 공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까지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영화 내용과 일치하는 게 많았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역사적으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참으로 좀 깜짝 놀랐다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할머니께서는 이제 이런 영화는 2세나 3세 이런 젊은 분들도 많이 봐서 역사를 올바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건국 대통령이 외국과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그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항상 있고 그거를 추앙하는 모습인데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추앙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또 푸대접을 하는 그런 모양이 좀 안타까웠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관객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이제 다큐멘터리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는데요. 특히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하면서 여성 투표권을 승인했습니다. 여성한테 참정권을 준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죠. 40년대에 벌써 그런 참정권 여성들 특히 한국은 남존여비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투표권을 여성한테 줬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남북 전쟁 아니죠.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 농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성공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른바 당시에는 국민의 70%가 농민이었죠. 그다음에 그 소작농 특히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소작을 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80%였다는 거예요. 근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그런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애착이 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거를 이제 이런 개념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박헌영 같은 사람은 남침을 하게 되면은 남쪽 백성들이 아주 환영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틀린 것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작농이 되면서 자기 소유의 그 권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이 침범했어도 동조하지 않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실패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그것을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지금 오고 있고요. 우리 주한미군도 지금 주둔하고 우리를 한미 간에 상호 방어를 위해서는 모든 협약이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적인 대통령으로만 이렇게 낙인이 찍혔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제 4.19 이런 거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많이 그 희생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생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당시에는 너무 그 네거티브한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그런 실시한 아까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농지개혁 그다음에 상호 방위조약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한인 동포들은 이제 앞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추고 그분이 한 행적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게 이 영화를 본 소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카고 한국일보와 윈티비의 파워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건국전쟁 영화가 시카고에서 상영해 많은 동포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